한국 의사들은 전부 돌팔이들 아니야. 이건 노인네들이나 속는 민간요법이잖아. 여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무시하는 영국의 한 상류층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지금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비행은 길고 불편했죠.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느라 관절이 쑤셨고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이게 뭐야? 나는 방을 둘러보며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침대는 어디 있는 거죠? 내 비서인 올리비아가 설명하려 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한국식 방이에요. 엘리너님,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요. 바닥은 난방이 돼요. 온돌이라고. 바닥에서 자다니? 동물처럼 말이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말도 안 돼. 당장 제대로 된 방을 내놔. 올리비아가 나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나는 다음 1시간을 호텔 직원에게 소리 지르며 보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몸도 여기저기 아팠죠. 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결국 지쳐서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바닥에 깔린 이부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돼. 몸을 편하게 하려고 애쓰면서 중얼거렸죠. 이딴 뜨거운 패드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 나는 몇 시간 동안 뒤척였어요. 따뜻한 바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영국에 있는 내 크고 푹신한 침대가 그리웠어요. 대체 내가 왜 이 낯선 나라에 오기로 했던 걸까? 잠이 오지 않아 누워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과정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건 TV에서 본 한국의 의료 발전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됐어요. 뭔가 내 흥미를 끌었죠. 어쩌면 절박함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았고 그동안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올리비아에게 말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올리비아는 정말 혼란스러워 보였죠. 사실 최근에 나는 그리 좋은 상사가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짜증도 많아졌고 화도 쉽게 냈거든요. 나도 내가 그녀에게 너무 많이 화풀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바닥의 온기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밤새 잠을 못 이루게 만들던 관절 통증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나는 잠들었던 모양이에요. 정신을 차렸을 땐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밤새 잠을 잔 걸까? 천천히 일어나면서 평소 아침마다 느끼던 뻣뻣함과 통증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훨씬 나았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목소리가 맑게 나오는 걸 보고 나도 놀랐어요. 올리비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바닥에서 자서 내가 엄청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너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올리비아.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야. 그녀의 눈이 놀라서 커졌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팔과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덧붙였어요. 통증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훨씬 덜해. 아침에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내가 말하는 걸 듣는 올리비아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었겠죠. 오랫동안 나는 늘 짜증만 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온돌이라는 게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네. 나는 따뜻한 바닥을 손으로 쓸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어쩌면 여기서 뭔가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리비아. 나는 갑자기 결정을 내리며 말했어요. 오늘 시내를 둘러보자. 이 나라가 또 어떤 걸 보여줄지 궁금해. 올리비아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운 표정이 거의 우스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우리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걸 보니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내가 무언가 즉흥적으로 즐거운 일을 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어요. 옷을 입으면서 나는 내 몸속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오랫동안 처음으로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나를 한번 놀라게 했으니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엘리너 여사를 마주할 생각에 긴장됐어요. 바닥에서 잔 후라면 분명 기분이 나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게 들리더라고요. 최악을 각오하고 방에 들어갔지만 제가 본 건 충격적이었어요. 엘리너 여사가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고 몇 년 동안 본 적 없던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너 여사님,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녀는 놀라운 듯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올리비아, 나 어젯밤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어. 몇 년 만에 처음이야.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훨씬 줄어들었어. 아침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은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가 말할 때 저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알아챘어요. 늘 짓고 있던 찡그린 표정이 사라졌고 대신 그녀는 거의 희망의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온돌에 뭔가 있나 봐. 엘리너 여사는 따뜻한 바닥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날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너 여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도시를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섰어요. 옛 궁궐들과 현대적인 박물관을 방문했죠. 엘리너 여사는 서울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현지 식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 엘리너 여사는 음식에 매우 까다로운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기꺼이 시도해 보더라고요. 정말 놀라워. 그녀는 비빔밥 한 숟가락을 먹으며 말했어요. 맛이 정말 생동감 넘쳐. 저는 엘리너 여사가 행복하게 웨이터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그녀는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고통과 분노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거친 외면 뒤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절하고 호기심 많은 여인의 모습이 살짝 비쳐 보였죠. 우리가 식사를 하는 중 근처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한 노인분이 쓰러져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엘리너 여사는 망설임 없이 일어섰어요. 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녀에 대해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도울게요. 엘리너 여사는 노인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는 그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구급차를 빨리 불러주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가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엘리너 여사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통증을 잊은 듯 열심히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경외심을 느끼며 지켜봤어요. 제가 알던 자기중심적인 그녀와는 전혀 달랐어요. 구급대원들이 금방 도착해 상황을 인계받았어요. 그들이 노인을 구급차에 태울 때 한 구급대원이 엘리너 여사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 구급대원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의 응급처치가 결정적이었어요. 엘리너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어지러운 듯 보였어요. 순간에 흥분이 가라앉자 그녀는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휘청이자 저는 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엘리너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러워 물었어요. 나 잘 모르겠어.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상한 기분이야. 구급대원은 엘리너 여사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그녀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엘리너 여사는 반발하려 했지만 제가 설득해 결국 동의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엘리너 여사를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영국에서 오신 분과 함께 오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어요. 안정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도 오랫동안 몰랐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엘리너 여사의 병실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창백해 보였지만 깨어 있었어요. 엘리너 여사님, 저는 급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엘리너 여사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은 평소 그녀답지 않아서 놀랐어요. 올리비아,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의사들이 뭔가를 발견했어. 그동안 영국에서 이름난 의사들도 놓친 걸. 의사는 엘리너 여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그녀의 면역 체계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대요. 이 두 가지가 그녀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피곤하게 했던 거예요. 예전 의사들은 놓쳤거나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충격에 빠져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놓칠 수가 있나요? 의사는 한국 병원의 첨단 장비와 철저한 접근 방식 덕분에 다른 병원에서 놓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새로운 약물과 침술, 한약 같은 한국 전통 치료법을 포함한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엘리노 여사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 고통과 좌절을. 그리고 이제 내가 결코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나라에서 마침내 답을 찾았어. 의사가 떠난 후 엘리노 여사는 제게 몸을 돌렸어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해 보였어요. 올리비아, 미안해. 너한테도 그렇고 모두한테도 그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끔찍하게 굴었는지 그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건 고통 때문이었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끊임없는 고통이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요. 엘리노 여사님, 이제 우리가 여기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조용한 병실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우리 사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고용인과 고용주, 귀족과 하인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공유된 경험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대감이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쓰러진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쌓아온 간호사로서의 훈련이 떠올랐어요.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는 우리 주위에 놀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급상자가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내 몸의 고통은 잊혀졌고 오로지 이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올리비아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녀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금방 도착했고 나를 대신해 그 남자를 응급차에 실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서툰 영어로 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의 생명을 구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위기 속에서 가득 찼던 에너지가 서서히 사라지며 나는 몸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비틀거리자 올리비아가 다급하게 나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작게 대답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구급대원도 내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나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우기려고 했지만 올리비아가 병원에 가야 한다며 나를 설득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검사하러 데려갔고 올리비아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녀는 나중에 나에게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게 있을까 봐 몇 시간 동안 겁에 질린 채 기다렸다고 말해줬어요. 마침내 한 의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영국 분과 함께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올리비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괜찮으세요?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마 몰랐을 문제를 발견했어요. 의사는 올리비아를 내 병실로 데려갔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피곤했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올리비아를 보자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녀가 놀랐을 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군 적은 없었으니까요. 올리비아,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여기 의사들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동안 내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모두 놓쳤던 거려. 의사는 내가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게다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아프고 피곤하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내가 살던 곳의 의사들은 이걸 전부 놓쳤거나 다른 문제로 생각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올리비아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지낼 수 있었죠? 의사는 한국의 병원들이 아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놓친 문제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으로 치료할 수 있고 침이나 한약 같은 한국의 전통 요법도 함께 사용할 수 있대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속삭였어요. 고통도, 분노도. 그런데 이제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나라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알게 됐어요. 의사가 나간 후 나는 올리비아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내 진짜 두려움과 슬픔을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올리비아, 정말 미안해요. 나는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게 내 본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그건 고통 때문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고통이 나를 내가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되게 했어요. 올리비아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어요. 이제 여기 있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거예요. 조용한 병실에 앉아 있자 우리 사이에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상사와 직원, 귀족과 하인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어요. 대신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큰일을 겪었고 나는 올리비아를 처음으로 진정한 사람으로 어쩌면 친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시작이었어요. 내 인생 전체가 변하려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의사들과 내가 진정으로 고마워할 줄 몰랐던 한 여자의 친절함 덕분에 시작됐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침술이 정말 놀라워요. 지금 저는 치료 침대에 누워서 온몸에 작은 바늘들이 꽂혀 있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요. 담당 한의사인 김 선생님은 마치 춤을 추듯 제 주변을 돌면서 신중하게 바늘을 놓고 계세요. 엘리너님,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원시적인 치료를 시도하겠다는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을 텐데 이제는 이걸 빼놓고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에너지가 온몸에 흐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방 한 구석에서 올리비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지만 행복해 보여요. 그럴 만도 해요. 저도 스스로가 놀랍거든요. 화내고 불평만 하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병원을 나설 때 문득 올리비아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여기 내 건강 때문에 왔지만 볼 게 더 많잖아. 좀 더 오래 머물면서 진짜로 한국을 알아가는 건 어때? 올리비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모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안개 낀 산 속에 숨겨진 오래된 사찰들을 방문하고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바쁜 시장에서 낯설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죠. 매일 새로운 무언가가 찾아왔고 그 모든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청계천이라는 아름다운 개천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건물에서 비치는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예뻤죠. 저는 잠시 멈춰서 올리비아에게 돌아섰어요. 올리비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내내 내 곁에 있어줬고 내 심술을 다 받아주었고 모든 걸 책임져 줬어요. 내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진심으로 미안해요. 올리비아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마님,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 마님이란 말은 그만해줘요. 그냥 엘리너라고 불러요.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올리비아는 진짜로 울기 시작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고 마지막 남은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니라 친구가 되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새로운 경험들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는 제가 가진 에너지로 치료 계획에 전념했어요. 의사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새로운 약부터 고대 한방 치료까지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단순히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에 호기심이 생겼고 배우고 싶고 탐험하고 싶고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 나라는 제게 삶을 되찾아준 곳이니까요. 어느 날 올리비아와 저는 전통 한국 마을을 방문했어요. 장인들이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직물을 짜는 모습을 보았죠. 한 할머니가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배추잎을 접는 게 서툴다며 웃으셨어요. 초보치고는 잘하시네요. 그 할머니는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그분의 친절함에 저는 예전에 저를 도와주려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랐어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또 다른 날에는 신기술 의료 기기를 개발 중인 한 첨단 기술 회사를 방문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기계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그들의 열정이 전염될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한 엔지니어에게 말했어요. 영국에선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구를 공유하게 돼서 기뻐요. 그가 말했어요. 같이 일할 때 혁신은 더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 놓친 게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도 많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더 인내심이 생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올리비아도 변화를 느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어요. 엘리너,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더 행복해 보여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저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오랫동안 세상을 더러운 창문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회색이고 추하게만 보였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그 유리를 닦아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기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연장된 체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슬픔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지만, 집으로 돌아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제 삶에 변화를 줄 생각에 설렜어요. 마지막 밤, 우리는 호텔 스위트에서 작은 저녁 파티를 열었어요. 김 박사님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동안 알게 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방 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어요. 예전에 긴장감 넘치던 집에서의 조용한 저녁 식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 된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에 벅찼어요. 이 여행은 제 몸만 치유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과 정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도 치유했어요. 제가 일어나 잔을 들어 모두의 주목을 끌었어요.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고통에 찌들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한 쓴소리만 하던 여성이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건강, 문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얼마나 배울 게 많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한국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건배를. 모두가 환호하며 잔을 들었어요. 저는 방 건너편에서 올리비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 역시 그녀의 얼굴에서 제가 느끼는 그 기쁨과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영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떠나왔던 그때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내 건강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안고 돌아가요.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기대돼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슬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올리비아와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영국으로 돌아가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호텔방에서 작은 저녁 파티를 열었어요. 김 박사님과 저를 돌봐주었던 병원 직원들, 그리고 머무는 동안 사귄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방 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고 예전에 집에서 가졌던 조용하고 긴장된 식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두드려 모두의 주목을 끌었어요. 감정이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쓸쓸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할 게 많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건강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국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한국으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운 치료 덕분에 편안하고 통증도 없었거든요. 저는 올리비아와 신나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생각해봤어.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 일부를 어떻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나처럼 이런 치료법을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야.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해보라는 듯 저를 격려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눈이 반짝이는 걸 느꼈어요. 재단을 세우면 어떨까? 동서양의 의료 방식을 결합한 의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거야. 한국 의사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고
영국 의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지. 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서 올리비아가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큰 집에 사는 걸로 만족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변화를 만들고 싶어졌으니까요.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저는 새로운 사명에 온 힘을 쏟아부었어요. 예전에는 영국 사회에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엘리너 블랙우드 통합의학재단을 세우고 동서양의 의료 전통을 결합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몰두했어요. 올리비아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떠오르고 한국과의 연결이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을 처음 방문한 지 5년 후 올리비아와 저는 제 집 정원에 서 있었어요. 선선한 가을 저녁이었고 사람들은 재단을 위한 기금 모금 파티를 즐기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 올리비아가 군중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의사, 환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지. 하지만 정말 기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저는 올리비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어요.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소중한 친구. 파티로 다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우리의 여정은 고통과 좌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목적이 생기고 강한 우정과 다른 문화를 배움으로써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제 건강만 되찾아준 것이 아니라 올리비아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예전에는 제 생각에만 갇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언제나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우리 행사에서 의사들과 연구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그들이 새로운 발견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죠. 몇 달 전 한 특별한 순간이 떠올랐어요. 한 여성이 재단 행사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치료법 덕분에 오랜 통증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녀를 안아주었을 때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감사함에 휩싸였어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재단은 단순히 의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또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올리비아와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그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미술 전시회, 영화제, 심지어 법 콘서트도 후원했어요. 이 행사들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걸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물론 모든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양의학을 서양의료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잠깐의 열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결국 포기할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올리비아와 저는 끝까지 결심을 굳혔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번 좌절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며 그때마다 다시 힘을 얻었어요. 파티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영국에서 의대 교수로 강의하러 온 한국 의사 박 박사님도 있었고 우리와 함께 인턴을 했던 후 서울에서 한국어를 공부 중인 젊은 여성 에밀리도 있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니 정말 기뻤어요. 저는 올리비아를 향해 말했어요. 있잖아. 난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인 것 같아.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엘리너. 나도. 해가 지고 정원의 불빛이 켜지면서 저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우리의 여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한국은 저에게 건강을 되찾아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어요. 그 점에서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